본 영상은 특정 인물이나 실제 사건을 단정하거나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사연의 본질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스토리 콘텐츠입니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68세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40년을 한 남자에게 바친 여자. 시어머니 병수발 10년.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킨 세월. 남편 사업 어려울 때 친정 돈까지 끌어다 메워준 여자. 그런 여자가 큰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급한 해외 출장이라며 떠났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며느리가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사진 한 장을 발견합니다. 발리 리조트 라운지, 환하게 웃고 있는 시아버지, 그 옆에 다정하게 붙어 앉은 낯선 여자. 동남아 바이어 미팅이라더니 발리에서 여자랑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며느리는 다음 사진을 봅니다. 이번에는 해변입니다. 두 사람이 걷고 있습니다. 손을 잡고요. 아내가 수술대 위에 있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 손을 잡고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남편의 금고를 열어본 아내는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10년치 여행 사진, 파리, 교토, 하와이, 발리.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수십 장, 그리고 편지 한 장. 내 진짜 인생은 당신과 시작됐어. 집은 그냥 의무일 뿐이야. 40년 결혼 생활이 의무였답니다. 자신은 의무였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울고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참고 덮으시겠습니까?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증거를 모았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3주기 제사날, 시댁 대가족 30명이 모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85세 시누이가 남편 뺨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사람이가. 과연 이 여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40년 결혼 생활의 끝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68세에 새로 시작한 인생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배신 앞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은 한 여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챕터 1빈 의자. 대학병원 6인실 병동. 창가 쪽 침대에 누운 정순영이 천장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담낭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침대 옆 보호자 의자는 텅 비어 있습니다. 순영이 고개를 돌려 옆 침대를 바라봅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환자 곁에는 남편이 바짝 붙어 앉아 귤을 까고 있습니다. 여보, 이것도 먹어. 비타민 많이 먹어야 빨리 나아. 당신이 더 먹어. 나 간병하느라 얼마나 고생이야. 순영이 슬며시 시선을 거둡니다. 반대편 침대에서는 딸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어머니의 이불을 여미며 웃고 있습니다. 엄마, 내일 수술 끝나면 내가 삼계탕 끓여올게. 엄마가 좋아하는 거. 그래, 우리 딸. 고마워. 순영이 입술을 꾹 깨물며 다시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손에 쥔 휴대폰 화면에는 남편 황재호에게 보낸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내일 수술이야. 언제 도착해? 답장은 없습니다. 새벽 비행기로 동남아 출장을 떠난 재호는 어제 공항에서 짧게 전화 한 통만 남겼습니다. 급하게 바이어 미팅 잡혔어. 어쩔 수 없어. 수술 잘 받고 며칠 있다 갈게. 순영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습니다. 40년. 그 긴 세월을 함께 했는데 큰 수술을 앞둔 아내 곁에 남편이 없습니다.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정순영 환자분, 수술 동의서 작성하셨어요? 순영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대답합니다. 네, 여기 있어요. 간호사가 서류를 받아들며 보호자 의자 쪽을 힐끗 봅니다. 보호자분은 아직 안 오셨네요. 내일 수술 전에는 오시는 거죠? 해외 출장 중이에요.
급한 일이라서. 순영이 담담하게 대답하지만 목소리 끝이 살짝 떨립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가고 순영은 다시 침대에 몸을 눕힙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순영이 노을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출장이 먼저지 어쩌겠어. 바쁜 사람인데. 스스로를 달래는 말이지만 가슴 한구석이 쓰립니다. 시어머니 병수발 10년.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뛰어다닌 세월. 남편 사업 어려울 때 친정 돈까지 끌어다 메운 일. 단 한 번도 아프다고 누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순영이 손등으로 눈가를 훔칩니다. 왜 이러지? 별것도 아닌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며느리 김유진이 도시락 가방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순영이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킵니다. 유진아, 너 웬일이야? 바쁜데 왜 왔어?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침대 옆 테이블에 짐을 내려놓습니다. 바쁘긴요. 어머니 수술 앞두고 혼자 계시는데 제가 와야죠. 괜찮다니까. 하은이 학원 데려다주고 그래야 할 거 아니야. 하은이는 준혁 씨가 봐요. 오늘은 제가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유진이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며 말합니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내일 수술인데 오늘은 잘 드셔야 해요. 순영이 고개를 젓습니다. 수술 전이라 금식이야. 물도 못 마셔. 아, 맞다. 제가 깜빡했네요. 유진이 멋쩍게 웃으며 도시락을 다시 넣습니다. 그럼 과일이라도. 아, 이것도 안 되겠다. 순영이 며느리의 어수룩한 모습에 피식 웃음이 납니다. 괜찮아. 내가 와준 것만으로 충분해. 유진이 보호자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내일 수술 잘 될 거예요. 제가 아침 일찍 올게요. 그래, 고마워. 순영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유진이 시어머니의 얼굴을 살피다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버님은요? 연락 안 되세요? 순영이 고개를 돌립니다. 출장 중이잖아. 바쁜가 보지. 유진의 표정이 살짝 굳어집니다. 시어머니의 핏기 없는 얼굴과 텅 빈 보호자 의자가 자꾸 눈에 밟힙니다. 아버님이 원래 바쁘시긴 하지만. 유진아. 순영이 며느리의 말을 끊습니다. 그 사람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유진이 입을 다뭅니다.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유진이 무심코 휴대폰을 꺼내 인스타그램을 열어봅니다. 습관적으로 피드를 내리다가 손가락이 멈춥니다. 남편 준혁의 대학 동창 계정에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발리 리조트 라운지에서 우연히 만난 황재호 고문님. 세상 참 좁네요. 사진 속에는 시아버지 황재호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낯선 중년 여자가 다정하게 붙어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맞닿아 있고 여자의 손이 재호의 팔에 얹혀 있습니다.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순영이 고개를 돌립니다. 유진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유진이 재빨리 화면을 끕니다.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사 메시지가 와서요. 순영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이 시간에 무슨 메시지야? 요즘 회사가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재택근무가 이래서 힘들어요. 유진이 억지로 웃어 보입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발리, 동남아 바이어 미팅이라고 하지 않았나? 저 여자는 누구지? 유진이 마음을 가다듬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어머니, 저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래.
유진이 병실을 나와 복도 끝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개인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다시 휴대폰을 꺼냅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봅니다. 여자의 나이는 50대 후반쯤, 세련된 옷차림에 짙은 화장, 손가락에는 커다란 보석 반지가 빛나고 있습니다. 유진이 입술을 깨뭅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런데 두 사람의 포즈가 어딘가 이상합니다. 그냥 아는 사이라기엔 너무 가깝고 사업 관계자라기엔 너무 다정합니다. 유진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사진을 캡처해 둡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나와 병실로 돌아갑니다. 순영이 눈을 감고 누워 있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를 바라봅니다. 마른 몸, 핏기 없는 얼굴, 가늘게 떨리는 눈꺼풀. 40년을 시댁에 바친 사람. 그런데 큰 수술을 앞두고 남편은 없고 곁에는 며느리뿐입니다. 유진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머니, 순영이 눈을 뜹니다. 응? 내일 수술 잘 될 거예요. 제가 아침 일찍 올게요. 회복실에서 눈 뜨시면 제가 옆에 있을게요. 순영이 며느리의 손을 잡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사진이 자꾸 떠오릅니다. 시어머니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 지금은 안 돼. 내일 수술인데 쓸데없는 걱정을 끼쳐드릴 순 없어. 유진이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봅니다. 노을이 지고 병실에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내일 힘드실 거예요. 그래. 너도 늦었으니까 얼른 가봐. 하은이가 기다리겠다.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순영이 피곤한 눈을 감습니다. 유진은 시어머니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순영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옵니다. 유진이 조용히 일어나 가방을 챙깁니다. 병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 유진이 뒤를 돌아봅니다. 희미한 복도 불빛 아래 시어머니의 마른 얼굴이 보입니다. 그 옆에 빈 의자가 유독 크게 느껴집니다. 유진이 입술을 깨물며 병원을 나섭니다.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유진이 휴대폰을 꺼냅니다. 남편 준혁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 나야. 병원에서 나오는 길이야. 어머니 어떠셔? 많이 불안해하셔? 응, 좀 그래 보여. 그런데 유진이 말을 멈춥니다. 그런데 아니야.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유진이 한숨을 내쉽니다. 다시 그 사진을 봅니다. 확대할수록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깝게 느껴집니다. 설마, 정말 설마. 유진이 고개를 세차게 젓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박힌 의심의 가시는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며 유진이 중얼거립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버님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자꾸만 시어머니의 쓸쓸한 얼굴이 떠오릅니다. 수술을 앞두고 혼자 누워있던 모습, 담담하게 출장이 먼저지라고 말하던 목소리, 유진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어머니, 차가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백미러에 비친 병원 건물이 점점 작아지고 유진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챕터 2 수술실 앞에서 다음날 아침 7시 유진이 병원 로비로 들어섭니다. 손에는 따뜻한 보리차가 담긴 보온병이 들려 있습니다. 6층 병동으로 올라가니 순영이 이미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간호사가 수액줄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순영이 고개를 돌립니다. 유진아, 벌써 왔어? 하은이 학교는? 준혁 씨가 데려다 줬어요. 오늘은 제가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순영이 며느리의 손을 잡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간호사가 수행 연결을 마치고 말합니다. 8시에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보호자분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병실에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순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유진아, 내 어머니, 내가 만약. 유진이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담낭 수술이 뭐가 대수라고. 금방 끝나요. 순영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만약 오래 입원하게 되면 너희들 힘들게 하기 싫어서. 어머니, 유진이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런 생각 마세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하은이 어릴 때 누가 봐주셨어요. 제가 야근할 때마다 밥 차려다 주신 거 제가 다 기억해요. 순영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대단해요. 저한테는요. 유진이 시어머니의 손등을 어루만집니다. 수술 잘 받으시고 빨리 퇴원해서 하은이 졸업식 같이 가요. 하은이가 할머니 손잡고 가고 싶대요. 순영이 눈물을 훔치며 웃습니다. 그래, 알았어. 약속할게. 8시가 되자 간호사들이 들어와 순영의 침대를 수술실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유진이 침대 옆을 따라 걸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수술실 앞 이중문에 다다르자 간호사가 말합니다. 보호자분은 여기까지만 오실 수 있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유진이 순영의 손을 꼭 쥡니다. 어머니, 금방 끝나요. 눈 뜨시면 제가 옆에 있을게요. 순영이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유진아, 고마워. 정말. 가세요. 파이팅이에요. 침대가 이중문 안으로 사라집니다. 유진이 닫힌 문을 한참 바라보다가 대기실로 향합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유진이 휴대폰을 꺼냅니다. 시아버지 황재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습니다. 유진이 문자를 보냅니다. 아버님, 어머니 지금 수술 들어가셨어요. 연락 주세요. 답장이 없습니다. 유진이 한숨을 내쉬며 어젯밤 그 사진을 다시 봅니다. 발리 리조트, 환하게 웃는 시아버지, 그 옆에 붙어 앉은 낯선 여자. 대체 저 여자가 누구지? 유진이 사진을 확대해서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50대 후반, 날렵한 눈매에 도톰한 입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고 손목에는 고급스러운 시계가 빛납니다. 사업 관계자? 그런데 왜 이렇게 가깝게 붙어 있지? 왜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지? 유진이 고개를 세차게 젓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남편 준혁입니다. 여보, 어머니 수술 들어가셨어? 응, 방금 들어가셨어. 3시간 정도 걸린대. 알았어. 나 오후에 회의 끝나면 갈게. 응. 그런데 유진이 잠시 망설입니다. 그런데 뭐? 아버님 연락 안 돼.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도 답이 없어. 준혁이 한숨을 쉽니다. 출장 중이시잖아. 바쁘신가 보지. 시차도 있고. 발리가 시차가 거의 없잖아. 발리? 아버지 동남아 바이어 미팅이라고 하셨잖아. 유진의 손이 움찔합니다. 그래, 맞아. 내가 헷갈렸나 보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 수술 끝나면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유진이 입술을 깨뭅니다. 동남아 바이어 미팅이라고 했는데 발리 리조트에서 여자랑 사진을 찍고 있다? 이건 뭔가 이상해. 유진이 다시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사진 속 재호의 얼굴은 유진이 본 적 없는 표정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고 젊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집에서 볼 때는 항상 무뚝뚝하고 피곤해 보였는데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유진의 가슴이 쿵쿵 뜁니다. 설마, 진짜 설마. 대기실 시계가 느리게 흘러갑니다. 1시간, 2시간. 유진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대기실을 서성입니다. 3시간이 지나자 수술실 문이 열립니다. 의사가 나와서 유진을 부릅니다. 정순영 환자 보호자분? 유진이 급히 다가갑니다. 네, 저예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담낭에 염증이 좀 심했는데 깨끗하게 제거했어요. 회복실에서 마취 풀리면 병실로 옮길 겁니다. 유진이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런데 다른 보호자분은 안 계세요? 배우자분이나 남편분은 해외 출장 중이세요. 의사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수술 후 일주일 정도 입원하셔야 하니까 보호자분이 교대로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가 돌아가고 유진이 회복실 앞 의자에 앉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시아버지에게 다시 전화를 겁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습니다. 유진이 이를 악뭅니다. 아내가 수술 받는데 전화도 안 받는다고? 정말 바쁜 건지 아니면 1시간쯤 지나자 간호사가 나와서 알려줍니다. 환자분 마취 풀렸어요. 병실로 옮겼습니다. 유진이 급히 병실로 향합니다. 순영이 침대에 누워 눈을 깜빡이고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술 잘 끝났어요. 순영이 유진의 손을 더듬어 잡습니다. 유진아, 고마워. 물 드릴까요? 아, 아직 안 되겠다. 입술만 적셔드릴게요. 유진이 물을 적신 거즈로 시어머니의 입술을 닦아줍니다. 순영이 눈을 감으며 중얼거립니다. 그 사람은 연락 왔어? 유진의 손이 멈춥니다. 아버님이요? 아직 시차 때문인가 봐요. 전화가 안 되네요. 순영이 쓸쓸하게 웃습니다. 그래, 바쁜가 보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유진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수술 끝나고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남편인데 그 남편은 전화도 안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마취 때문에 피곤하실 거예요. 응, 그래. 순영이 눈을 감습니다. 유진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침대 옆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칩니다. 유진이 시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40년을 시댁에 바친 흔적들입니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어머니, 그때 휴대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뜹니다. 남편 준혁의 대학 동창이 새 사진을 올렸다는 알림입니다. 유진이 알림을 누릅니다. 이번에는 발리 해변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 한 구석에 또 보입니다. 시아버지 재호와 그 여자, 두 사람이 해변을 걷고 있습니다. 손을 잡고 유진의 눈이 커집니다.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사업 관계자가 아닙니다. 유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사진을 캡처하고 화면을 끕니다. 잠든 시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수술 후 힘들게 누워 계신 분. 그런데 남편은 지금 발리에서 다른 여자 손을 잡고 해변을 걷고 있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립니다. 어머니, 주먹을 꽉 쥡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수술 직후에 이런 충격을 드릴 순 없습니다. 유진이 눈물을 훔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괜찮아. 아직 확실한 게 아니야.
더 알아봐야 해. 창밖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유진은 시어머니 곁을 지키며 밤을 보낼 준비를 합니다. 머릿속에서는 그 사진이 계속 맴돕니다. 해변을 걷는 두 사람, 꼭 잡은 손, 환하게 웃는 시아버지의 얼굴. 유진이 입술을 깨뭅니다. 아버님, 대체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챕터 3 귀국. 닷새 후 저녁. 순영의 병실에 황재호가 들어섭니다. 한 손에는 면세점 쇼핑백, 다른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습니다. 순영아,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급한 건이라 어쩔 수 없었어. 순영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남편을 바라봅니다. 왔어? 출장은 잘 다녀왔어? 응, 뭐 그럭저럭. 바이어가 까다로워서 좀 오래 걸렸어. 재호가 쇼핑백을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습니다. 이거 면세점에서 샀어. 내가 좋아하는 스카프. 순영이 쇼핑백 안을 들여다봅니다. 실크 스카프 2장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붉은색. 고마워. 퇴원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동안 고생했잖아. 재호가 보호자 의자에 앉으며 말합니다. 얼굴에는 여유로운 선텐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순영이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당신 많이 탔네. 바이어가 골프를 좋아해서 낮에 라운딩 한번 했어. 그래. 순영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봅니다. 재호가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합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유진이 들어옵니다. 손에는 저녁 도시락이 들려 있습니다. 어머니, 저녁 가져. 아버님 오셨네요. 유진의 눈이 시아버지의 얼굴에 머뭅니다. 선텐 자국, 여유로운 표정, 그리고 쇼핑백 속 스카프. 유진의 시선이 스카프에 고정됩니다. 파란색 스카프와 붉은색 스카프. 그런데 붉은색 스카프의 포장이 이미 뜯겨 있습니다. 아버님, 출장 다녀오셨어요? 응, 오늘 낮에 도착했어. 고생하셨겠네요. 오래 계셨잖아요. 재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바이어가 워낙 꼼꼼해서 계약 조건 맞추느라 시간이 걸렸어. 유진이 도시락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슬쩍 쇼핑백 안을 봅니다. 붉은색 스카프 포장 안쪽에 영수증이 보입니다. 유진이 눈을 가늘게 뜹니다. 영수증에 적힌 수량은 3개입니다. 스카프가 2장인데 영수증에는 3장, 나머지 1장은 어디로 간 걸까? 유진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아버님, 저희 하은이한테도 뭐 사오셨어요? 재호가 머뭇거립니다. 하은이? 다음에 따로 사줄게.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러셨구나. 유진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습니다. 순영이 도시락을 열며 말합니다. 유진아, 고마워. 맨날 이렇게 챙겨주고.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유진이 시어머니 옆에 앉습니다. 재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합니다. 나 잠깐 전화 좀 하고 올게.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재호가 병실을 나갑니다. 유진이 시아버지가 나간 문을 바라보다가 쇼핑백 쪽으로 손을 뻗습니다. 어머니, 스카프 예쁘네요. 한번 볼까요? 그래, 꺼내봐. 유진이 쇼핑백에서 스카프를 꺼내며 슬쩍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발리 면세점, 실크 스카프 3개. 금액은 꽤 높습니다. 유진이 영수증을 재빨리 휴대폰으로 찍어둡니다. 어머니, 파란색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래. 유진이 눈이 높으니까 믿을게. 순영이 스카프를 만지며 웃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3장 중 1장은 어디로 갔을까? 그 여자한테 준 걸까? 유진이 입술을 깨뭅니다. 더 알아봐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재호가 먼저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 먼저 갈게. 내일 아침에 회사 가야 해서. 그래, 조심히 가. 재호가 병실을 나가고 유진이 시어머니 곁에 남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가볼게요. 내일 또 올게요. 그래, 고마워. 하은이한테 할머니가 곧 퇴원한다고 전해줘. 네, 어머니. 유진이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남편 준혁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 나 지금 병원에서 나왔어. 어머니 어떠셔? 많이 좋아지셨어. 그런데 유진이 잠시 망설입니다. 그런데 뭐? 아버님 오늘 오셨거든. 그런데 좀 이상해. 뭐가? 얼굴에 선텐 자국이 엄청 남아있어. 바이어 미팅이라면서 골프장에서 그렇게 탈 일이 있어? 준혁이 한숨을 쉽니다. 골프 좋아하시잖아. 바이어랑 라운딩 한번 했나 보지. 그리고 면세점에서 스카프를 3개 샀는데 어머니한테는 2개만 줬어. 나머지 하나는 어디 간 거야? 뭔 소리야?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영수증 봤어. 분명히 3개야. 전화기 너머로 준혁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립니다. 유진아, 너 자꾸 왜 그래? 아버지를 의심하는 거야? 나도 의심하고 싶지 않아.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 뭐가 이상해? 스카프 하나 누구 선물했을 수도 있잖아. 회사 사람한테 줬을 수도 있고. 유진이 휴대폰을 꽉 쥡니다. 그 발리 사진 봤잖아. 아버님 옆에 있던 여자. 해변에서 손잡고 걷던 사진도 봤어. 그게 회사 사람이야? 준혁이 침묵합니다. 여보. 김준혁. 알았어. 집에 와서 얘기하자. 전화가 끊깁니다. 유진이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줍니다. 집에 도착하니 준혁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하은이는 이미 자기 방에서 자고 있습니다. 유진이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 맞은편에 앉습니다. 마. 유진이 휴대폰을 내밉니다. 발리 리조트 사진, 해변 사진, 영수증 사진. 준혁이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봅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이게 뭐야? 나도 몰라.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준혁이 사진을 확대해서 여자의 얼굴을 봅니다. 이 여자 누구야? 내가 알겠어? 당신 아버지잖아. 준혁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머리를 감쌉니다.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뭔가 오해가 있는 거야. 오해? 손잡고 해변 걷는 게 오해야? 사진이 각도에 따라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 유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김준혁, 너 지금 눈 감고 싶은 거지? 현실 보기 싫은 거지? 유진아, 어머니가 수술 받을 때 아버지 어디 있었어? 발리에서 저 여자랑 여행하고 있었어. 그게 정상이야? 준혁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아. 아버님이 그런 분 아니라고 믿고 싶어. 근데 이건 너무 이상해. 준혁이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마. 뭐?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데. 어머니 충격받으시면 어떡해. 유진이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어머니가 알 권리가 있어. 유진아, 제발. 어머니, 이제 수술 끝나고 회복 중이잖아. 지금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안 돼. 유진이 입술을 깨뭅니다. 남편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지금 시어머니에게 이런 충격을 드릴 순 없습니다. 알았어. 일단은. 유진이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어머니한테 말해야 할까? 말하면 어떻게 될까? 4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면? 유진이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자꾸 그 사진이 떠오릅니다. 해변을 걷는 두 사람, 환하게 웃는 시아버지,
다정하게 붙어있는 낯선 여자. 어머니.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가장 먼저 남편을 찾던 시어머니. 그 사람 연락 왔어? 하고 물으시던 쓸쓸한 목소리. 유진이 이불을 꽉 움켜쥡니다.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밤이 깊어갑니다. 유진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답을 찾지 못한 채 챕터 4 손수건. 순영이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에서 회복 중인 순영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죽을 끓이고 거실을 정리하고 오후에는 잠깐 산책을 합니다. 예전처럼 온종일 집안일을 하기는 힘들지만 몸이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 재호입니다. 퇴원 후에도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골프 모임, 옛날 동료 만남, 회사 회식. 핑계는 매번 다르지만 늦게 들어오는 건 똑같습니다. 이날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영이 저녁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립니다. 시계가 9시를 가리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어봅니다. 여보, 저녁 차려놨는데 언제 와? 아, 오늘 동창 모임이야.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먹어. 또, 요즘 모임이 왜 이렇게 많아? 은퇴하고 나니까 다들 시간이 남잖아. 먼저 자. 전화가 끊깁니다. 순영이 식탁 앞에 혼자 앉아 밥을 먹습니다. 국이 식어갑니다. 반찬이 남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옷장을 열어 남편의 양복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계절이 바뀌었으니 여름 옷을 정리해둬야 합니다. 양복 주머니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영수증, 명함, 잔돈. 별것 없습니다. 그런데 회색 양복 안주머니에서 손수건 하나가 나옵니다. 순영이 손수건을 펼쳐봅니다. 하얀 실크 손수건. 한쪽 구석에 금실로 이니셜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Y, S. 순영의 손이 멈춥니다. 이건 뭐지? 이 이니셜은 누구 거지? 순영의 이니셜은 J, S, 입니다. 정순영. 이건 순영의 것이 아닙니다. 손수건을 코에 가져갑니다. 달콤한 향수 냄새가 납니다. 순영이 쓰지 않는 향입니다. 순영의 가슴에 날카로운 것이 박힙니다. 이게 뭐야? 손수건을 쥔 손이 떨립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다른 여자의 물건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순영이 침대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손수건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Y, S, 누구지? 대체 누구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납니다. 순영이 재빨리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재호가 안방으로 들어옵니다. 술 냄새가 납니다. 아직 안 잤어? 응. 옷 정리하고 있었어. 재호가 양복을 벗어 옷걸이에 걸며 말합니다. 피곤하다. 오늘 술을 좀 많이 마셨어. 동창 모임이라며. 누구 만났어? 고등학교 동창들. 김철수 알지? 그 친구가 손잡았다고 한턱 냈어. 순영이 남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표정은 자연스럽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 박힌 가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 요즘 모임이 왜 이렇게 많아? 재호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갑자기 왜? 내가 수술하고 퇴원했는데 집에 있는 날이 손에 꼽아. 그게 약속이 원래 있던 건데 어쩌겠어. 펑크 내기도 그렇고. 순영이 입술을 깨뭅니다. 그래, 알았어. 씻고 자. 재호가 욕실로 들어갑니다. 순영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다시 꺼냅니다. Y, S. 내일 유진이한테 물어봐야겠습니다. 혼자 끙끙 앓기보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유진이 과일을 들고 시어머니 집을 방문합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 이제 산책도 하고 그래. 다행이에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유진이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습니다. 순영이 며느리 옆에 앉으며 말합니다. 유진아, 네 어머니,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유진이 과일 깎던 손을 멈춥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순영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냅니다. 이거 봐. 유진이 손수건을 받아듭니다. 하얀 실크 손수건. 금실로 수놓인 이니셜. Y. S. 유진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의 양복 주머니에서. 유진이 손수건을 코에 가져갑니다. 달콤한 향수 냄새. 순영이 쓰는 향이 아닙니다. 어머니, 이상하지? 내 물건이 아니야. 나는 저런 손수건 쓴 적 없어. 유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발리 사진, 해변에서 손잡고 걷던 두 사람, 스카프 영수증, 그리고 이 손수건.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유진이 입술을 깨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말씀드려야 할까요? 순영이 며느리의 얼굴을 살핍니다. 유진아, 너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왜 대답을 안 해? 유진이 고개를 숙입니다. 손수건을 쥔 손이 떨립니다. 어머니 사실 뭐? 유진이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의심하고 계십니다. 어머니, 보여드릴 게 있어요. 유진이 휴대폰을 꺼냅니다. 발리 리조트 사진을 엽니다. 시어머니에게 화면을 내밉니다. 이거요. 순영이 사진을 봅니다. 남편 재호가 웃고 있습니다. 그 옆에 낯선 여자가 다정하게 붙어 앉아 있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님 출장 가셨을 때요. 동남아 바이어 미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발리 리조트에 계셨어요. 순영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 여자는 누구야? 저도 몰라요. 그런데 유진이 다음 사진을 넘깁니다. 해변을 걷는 두 사람. 손을 잡고 있습니다. 순영의 숨이 멎습니다. 이건 준혁 씨 대학 동창이 우연히 찍은 거예요. 어머니 수술 날이었어요. 순영이 휴대폰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내가 수술 받을 때 이 사람이 어머니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물어보시니까 순영이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영이 고개를 듭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습니다. 유진아, 네 어머니, 고맙다. 네. 순영이 며느리의 손을 꼭 쥡니다. 내가 말 안 했으면 나만 바보로 살았을 거야. 고마워.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어머니, 울지 마. 나도 안 울 거야. 순영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봅니다. 40년이야. 40년을 같이 살았어. 시어머니 병수발 10년 했어. 애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어. 남편 사업 어려울 때 친정 돈까지 끌어다 메웠어. 순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런데 돌아온 게 이거야. 내가 수술대 위에 있을 때 저 남자는 딴 여자랑 손잡고 해변을 걷고 있었어. 유진이 시어머니 옆으로 다가갑니다. 어머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순영이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유진아, 나 어떻게 해야 해? 유진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가 결정하세요. 어머니 인생이에요. 무슨 결정을 하시든 저는 어머니 편이에요.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입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유진이 시어머니를 안아드립니다. 순영의 어깨가 작게 떨립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챕터 5 증거. 그날 밤 유진이 돌아간 후 순영은 안방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아까 그 손수건이 쥐어져 있습니다. Y. S. 순영이 손수건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칩니다. 40년. 그 긴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순영이 옷장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냅니다. 결혼 앨범입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첫 장을 넘깁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재호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28살의 순영. 검은 턱시도를 입은 30살의 재호. 그때는 좋았지. 순영이 사진을 어루만집니다. 두 번째 장. 신혼여행 사진입니다. 제주도 해변에서 찍은 사진. 재호가 순영의 어깨를 감싸고 웃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 첫째 준혁이가 태어난 날. 병원 침대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순영. 그 옆에서 환하게 웃는 재호. 순영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이 사람이 변한 걸까요? 언제부터 다른 여자가 생긴 걸까요? 아니, 애초에 이 사람을 제대로 알기나 했던 걸까요? 앨범을 덮고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오해인지. 순영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남편의 서재로 향합니다. 재호는 아직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또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서재 문을 엽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습니다. 순영이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회사 관련 서류, 골프장 회원권, 별것 없습니다. 서랍을 엽니다. 명함, 볼펜, 메모지, 역시 별것 없습니다. 그때 책상 아래 작은 금고가 눈에 들어옵니다. 재호가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는 금고입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결혼기념일입니다. 순영이 잠시 망설입니다. 남편의 금고를 열어봐도 되는 걸까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열어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순영이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철컥. 금고가 열립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 몇 개와 작은 상자가 들어 있습니다. 순영이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첫 번째 봉투. 부동산 등기권리증입니다. 순영이 눈을 가늘게 뜹니다.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그런데 명의가 이상합니다. 최연숙. 순영이 모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남편 금고에 다른 여자 명의의 부동산 서류가 있는 걸까요? 순영의 손이 떨립니다. 두 번째 봉투를 엽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순영의 숨이 멎습니다. 사진 속에는 재호와 한 여자가 있습니다. 유진이 보여줬던 그 여자입니다. 두 사람이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파리 에펠탑 앞, 일본 교토의 절, 하와이 해변, 발리 리조트. 사진마다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2024년,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이 여자와 여행을 다녔습니다. 순영의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10년. 10년 전이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입니다. 10년간 병수발하느라 지쳐있던 순영. 그때 이 남자는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순영이 사진들을 하나씩 넘깁니다. 두 사람은 어느 사진에서나 다정합니다.
손을 잡고 어깨를 기대고 웃고 있습니다. 순영과 함께 찍은 사진은 10년째 없습니다. 기념일에도 명절에도 아이들 결혼식에서도 형식적인 사진만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와는 10년 동안 여행을 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봉투 안에 편지지가 한 장 들어 있습니다. 순영이 편지지를 펼칩니다. 제호의 글씨입니다. 보낸 적 없는 편지 초안인 것 같습니다. 연숙에게 내 진짜 인생은 당신과 시작됐어. 집은 그냥 의무일 뿐이야. 당신 곁에 있을 때만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 순영의 손에서 편지지가 떨어집니다. 의무. 40년 결혼 생활이 의무였습니다. 자신은 의무였습니다.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참을 수 없는 눈물입니다. 내가 의무였어? 시어머니 10년 병수발, 아이들 뒷바라지, 남편 사업 내조, 그 모든 게 의무였습니다. 진짜 인생은 다른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순영이 바닥에 쓰러지듯 앉습니다. 사진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습니다. 행복하게 웃는 남편과 다른 여자. 왜 나한테 이래?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순영이 천천히 일어납니다. 흩어진 사진들을 주워 담습니다. 편지지도 집어넣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습니다. 등기권리증, 여행 사진들, 편지 초안, 하나하나 빠짐없이 찍습니다. 원본은 그대로 금고에 넣고 문을 닫습니다. 순영이 서재를 나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방금 찍은 사진들입니다. 10년간의 배신,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입니다. 순영이 깊은 숨을 내쉽니다. 눈물은 멎었습니다. 이제 슬퍼할 때가 아닙니다. 정순영, 정신 차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해. 휴대폰 연락처를 뒤집니다. 30년 지기 친구 박정희의 번호가 보입니다.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정희가 받습니다. 여보세요? 순영아, 이 밤에 무슨 일이야? 정희야, 나 좀 만나자. 지금 밤 11시야. 무슨 일인데? 순영이 잠시 침묵합니다. 그이가 바람 폈어. 10년 동안 전화기 너머로 정희의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뭐라고? 황재호 그 인간이? 응, 증거도 있어.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아니, 내가 갈게. 집에 있기 싫어. 알았어. 우리 집으로 와. 전화를 끊고 순영이 외출 준비를 합니다. 가벼운 가방에 휴대폰과 지갑을 넣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기 전 순영이 뒤를 돌아봅니다. 40년을 살아온 집입니다. 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고 시어머니를 모셨고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이 집이 감옥이었구나. 순영이 문을 닫고 나섭니다.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집니다. 정희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 순영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대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습니다.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야. 챕터 6 친구. 정희의 아파트. 순영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리고 정희가 순영을 맞이합니다. 순영아, 어서 와. 얼굴이 왜 그래? 울어서 그래. 괜찮아. 정희가 순영의 손을 잡아 끌어 거실로 안내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맞은편에 앉습니다. 자, 천천히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야? 순영이 휴대폰을 꺼내 정희에게 내밉니다. 이거 봐. 정희가 사진들을 하나씩 넘깁니다. 발리 리조트 사진, 해변에서 손잡고 걷는 사진, 금고에서 나온 10년치 여행 사진들, 등기권리증, 편지 초안,
정희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이게 뭐야? 이게 다 뭐야? 그이 금고에서 나온 거야. 10년이야. 10년 동안 저 여자랑 만났어. 정희가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순영을 바라봅니다. 황재호 이 인간이 진짜. 정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야, 정순영. 네가 그 인간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시어머니 10년 병수발할 때 그 인간 뭐 했어? 회사 일 바쁘다고 꽃배기도 안 비쳤잖아. 순영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게. 네 친정 돈까지 끌어다가 사업 메워줬잖아. 그것도 몇 번이야. 2번. 2번. 그런데 그 인간이 니한테 이래? 정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흥분해서 거실을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그 인간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안 좋았어. 눈이 차갑더라고. 사람 눈이 저렇게 차가울 수가 있나 싶었어. 정희야. 뭐? 앉아. 나 얘기 좀 하자. 정희가 다시 소파에 앉습니다. 순영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십니다. 나 이혼하려고. 정희가 눈을 크게 뜹니다. 이혼? 응. 더 이상 못 살겠어. 저 인간이랑. 당연하지. 이혼해야지. 근데 정희가 순영의 손을 잡습니다. 괜찮겠어? 40년인데. 순영이 쓸쓸하게 웃습니다. 40년이 뭔 소용이야. 저 인간한테 나는 의무였대. 뭐? 편지에 그렇게 써 있더라. 집은 그냥 의무일 뿐이라고. 진짜 인생은 저 여자랑 시작됐다고. 정희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미친놈. 그러니까 40년이 의무였어. 내가 바친 40년이. 순영의 목소리가 담담합니다. 이미 울 만큼 울었습니다. 지금은 냉정해져야 합니다. 정희야, 나 어떻게 해야 해? 정희가 순영의 손을 꼭 잡습니다. 일단 증거 확보해. 네가 찍어둔 거 잘했어. 더 있으면 더 찍어둬. 응. 그리고 변호사 만나봐. 이혼 전문 변호사. 내가 아는 사람 있어. 변호사? 그래. 황재호 그 인간 만만치 않을 거야. 재산 숨기고 별짓 다 할 거야. 미리 준비해야 해. 순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겠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할 건 울고 있는 게 아니야. 정희가 순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싸울 준비해. 네가 40년 바쳐서 일군 거 다 찾아와야 해. 저 인간한테 호락호락 당하면 안 돼. 순영이 정희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정희야. 응?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나 진짜 어쩔 뻔했어. 정희가 순영의 어깨를 감쌉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몇 년 친군데. 30년이야, 30년. 그러게. 30년. 그 인간보다 네가 먼저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혼자 끙끙대지 마. 순영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하지만 울지 않습니다. 응, 알았어.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명함 하나를 꺼냅니다. 이 사람이야. 한서연 변호사. 이혼 전문이고 실력 좋아. 내 사촌 동생 이혼할 때 이 사람한테 맡겼는데 재산 분할 제대로 받아냈어. 순영이 명함을 받아듭니다. 한서연. 법무법인 정희. 이혼 및 가사 전문. 고마워. 내일 당장 연락해. 늦으면 안 돼. 황재호 그 인간이 먼저 움직이면 네가 불리해져. 순영이 명함을 지갑에 넣습니다. 정희야, 하나만 더 물어볼게. 뭔데? 나 돈이 좀 있어. 그 인간 몰래 모아둔 거. 정희가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얼마나? 3억 정도. 30년 동안 조금씩 모았어. 정희가 감탄하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야, 정순영. 네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거.
그것도 따로 있어. 얼마나? 2억, 5억이네. 응, 이거 그 인간 몰라. 내 이름으로 따로 관리했거든. 정희가 순영의 손을 꼭 잡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 돈 절대 건드리지 마. 네 새 출발 자금이야. 순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그러려고. 밤이 깊어갑니다. 두 친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미래 이야기. 야, 순영아. 응? 네 옛날에 뭐 되고 싶었는지 기억나? 순영이 잠시 생각합니다. 꽃집, 작은 꽃집 하고 싶었어. 맞아. 대학 때 미술 전공했잖아. 플라워 디자인 배우고 싶다고 했었지. 그랬지. 근데 결혼하고 다 잊어버렸어. 정희가 순영의 어깨를 툭 칩니다. 이제 해. 이혼하고 네 꿈 찾아. 아직 늦지 않았어. 순영이 피식 웃습니다. 68살에 무슨 꽃집이야. 왜 안 돼? 나이가 문제야? 네 돈도 있고 의지도 있잖아. 순영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새벽 어스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꽃집이라. 그래. 생각해봐. 네 인생 네 거야. 이제 네 맘대로 살아. 순영의 눈에 희미한 빛이 어립니다. 처음으로 이혼 후의 삶이 그려집니다. 작은 꽃집, 예쁜 꽃들, 손님들의 웃음소리. 그래, 생각해 볼게. 정희가 환하게 웃습니다. 그래, 그게 네 모습이야. 울고만 있는 정순영 말고 뭐든 해내는 정순영. 순영이 정희를 바라봅니다. 정희야. 응? 30년 동안 내 친구해줘서 고마워. 정희가 순영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앞으로 30년 더 할 거야. 걱정 마. 두 친구가 마주보며 웃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틉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순영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 이제 가볼게. 그 인간 일어나기 전에 들어가야 해. 그래. 조심히 가. 그리고 내일 당장 변호사한테 연락해. 알았지? 응, 알았어. 순영이 현관문을 열고 나섭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뜨거운 것이 피어오릅니다. 이제 시작이야. 순영이 걸음을 옮깁니다. 새벽빛이 순영의 얼굴을 비춥니다. 지난밤의 눈물 자국 위로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습니다. 챕터 7 변호사. 다음 날 오후, 순영이 법무법인 정의 사무실 앞에 섭니다.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인테리어가 보입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엽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안내 직원이 물어봅니다. 네, 2시에 한서연 변호사님 상담 예약했어요. 정순영입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순영이 대기실 소파에 앉습니다. 손에 든 가방 안에는 증거 사진들을 출력한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5분쯤 지나자 안내 직원이 안쪽으로 안내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 문이 열립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순영이에요. 서연이 맞은편 의자를 권합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순영이 의자에 앉습니다. 서연이 노트북을 열며 말합니다. 전화로 대략 들었어요. 이혼 상담이시라고요. 네. 결혼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40년이요. 서연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40년이요? 네. 28배 결혼해서 지금 68살이에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씀 들어볼게요. 이혼을 결심하신 이유가 뭔가요? 순영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증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늘어놓습니다. 발리 리조트 사진,
해변에서 손잡고 걷는 사진, 10년치 여행 사진들, 등기권리증, 편지 초안. 서연이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표정이 점점 진지해집니다. 이게 다 남편분과 다른 여자 사진인가요? 네. 남편 금고에서 나온 거예요. 금고요? 네. 서재에 작은 금고가 있어요. 비밀번호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서연이 등기권리증을 들어봅니다. 이 최연숙이라는 분이 사진 속 여자인가요? 네. 남편이 저 여자 이름으로 오피스텔을 사줬나 봐요. 서연이 편지 초안을 읽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갑니다. 내 진짜 인생은 당신과 시작됐다. 집은 그냥 의무일 뿐. 서연이 편지를 내려놓습니다. 정순영 씨, 이 정도면 충분해요. 유책 배우자로 충분히 입증됩니다. 유책 배우자요? 네. 쉽게 말하면 이혼의 책임이 남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 재산 분할에서 유리해지실 수 있어요. 순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서연이 노트북에 무언가를 입력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 뭐가 달라요? 협의 이혼은 쌍방이 합의해서 이혼하는 거예요. 빠르고 간단해요. 재판 이혼은 법원에서 판결받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강제력이 있죠. 순영이 잠시 생각합니다. 남편이 순순히 협의해 줄 것 같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 자존심이 강해요. 자기 잘못 인정하는 거 죽기보다 싫어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면 재판 이혼을 준비하는 게 좋겠네요. 하지만 일단 협의를 먼저 시도해 보는 게 절차상 필요해요. 알겠어요. 서연이 순영을 바라봅니다. 정순영 씨, 솔직히 여쭤볼게요. 네. 이혼하시면 어디서 사실 거예요? 생활비는요? 순영이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저 돈 있어요. 얼마나요? 5억 정도요. 제가 30년 동안 몰래 모은 거랑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거랑요. 서연의 눈이 살짝 커집니다. 따로 관리하신 거예요? 네. 제 이름으로요. 남편은 몰라요. 서연이 미소를 짓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요? 네. 많은 분들이 남편한테 재산 다 맡기셨다가 이혼할 때 한 푼도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순영 씨는 준비가 되어 계시네요. 순영이 쓸쓸하게 웃습니다.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그냥 불안해서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 같았어요. 예감이 있으셨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늘 불안했어요. 서연이 순영의 손을 가만히 잡습니다. 정순영 씨, 이제 그 불안 끝내셔도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영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고마워요. 근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어떤 방식으로 이혼하고 싶으세요? 조용히 끝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순영이 잠시 침묵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네. 저 깔끔한 거 안 오네요. 서연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떳떳하게 하고 싶어요. 제가 40년 동안 그 집안에 뭘 바쳤는지 다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 뭘 했는지도요. 순영의 목소리가 단단해집니다. 조용히 덮고 싶지 않아요. 시댁 식구들한테도 다 알리고 싶어요. 서연이 순영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시댁 식구들요? 네. 다음 달에 시어머니 3주기 제사가 있어요. 시댁 대가족이 다 모여요. 서연의 눈이 반짝입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려고요? 네. 30명 넘게 모여요. 그 앞에서 다 밝히려고요. 정순영 씨, 시어머니 10년 병수발 제가 했어요. 그 집안 살림 40년 제가 다 꾸렸어요.
그런데 돌아온 게 이거예요. 순영의 손이 사진 위에 놓입니다. 쪽팔린 건 제가 아니에요. 저 인간이에요. 그거 보여주고 싶어요.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정순영 씨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법적인 부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서연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증거들 정리하고 재산 목록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남편분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대충은요. 집이 있고 퇴직금이 있고 회사 고물료가 나오고 있어요. 구체적인 건 조사해 봐야겠네요. 서연이 명함을 한 장 더 건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정순영 씨. 네, 잘 결정하셨어요. 68살에 이런 결정 내리기 쉽지 않거든요. 순영이 명함을 받아들며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제가 살아야 할 날이 더 많은데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서연이 미소를 짓습니다. 멋지세요. 순영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연락 기다릴게요. 네, 일주일 안에 연락드릴게요. 순영이 상담실을 나옵니다. 법무법인 건물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맑은 하늘입니다. 가슴이 후련합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순영이 걸음을 옮깁니다. 제사까지 보름 남았습니다. 그날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챕터 8 카페. 제사 일주일 전 순영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황재호 씨 부인 되시죠? 낯선 여자 목소리입니다. 순영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누구세요? 저 최연숙이에요.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순영의 손이 굳어집니다. 최연숙. 그 여자입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죠?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시간 되세요? 순영이 잠시 침묵합니다. 만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디서요? 청담동 카페 라로지요. 3시에 어떠세요? 순영이 시계를 봅니다. 지금 1시입니다. 알겠어요. 가죠. 전화를 끊고 순영이 거울 앞에 섭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옷차림입니다. 특별히 꾸미지 않습니다. 뭐하러 만나자는 거지? 순영이 외출 준비를 합니다. 가방에 휴대폰과 지갑을 넣습니다. 그리고 녹음기 어플을 켜둡니다. 3시 청담동 카페 라로즈. 순영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창가 자리에 한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던 그 여자입니다. 최연숙. 50대 후반. 날렵한 눈매에 짙은 화장.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순영이 다가가 맞은편에 앉습니다. 최연숙 씨죠? 네, 와주셔서 감사해요. 연숙이 능글맞게 웃습니다. 순영이 표정 없이 상대를 바라봅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불렀어요? 연숙이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그러세요. 재호 씨? 아니, 황재호 씨요. 저랑 10년 됐어요. 순영의 눈이 미동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연숙의 표정이 살짝 흔들립니다. 아셨어요? 금고에서 사진 봤어요. 편지도 봤고요. 연숙이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다시 표정을 가다듬습니다. 그럼 더 할 말 없겠네요. 그래서요? 그걸 알려주려고 부른 거예요? 연숙이 순영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아니요. 부탁하러 왔어요. 부탁? 재호 씨 저한테 보내주세요. 순영의 눈썹이 살짝 올라갑니다. 뭐라고요? 연숙이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사실 재호 씨는 저랑 있을 때만 행복해 했어요. 집에선 늘 숨 막힌다고 했거든요. 순영이 아무 말 없이 상대를 바라봅니다. 저희가 처음 만난 게 10년 전이에요.
골프 동호회에서요. 그때부터 재호 씨가 저한테 의지했어요. 연숙이 입꼬리를 올립니다. 부인은 시어머니 병수발하느라 바쁘셨잖아요. 재호 씨 외로웠어요. 그때 제가 곁에 있어줬고요. 순영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줍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시죠. 재호 씨도 그걸 원해요. 다만 부인한테 차마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순영이 피식 웃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요? 네. 부인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미안한 마음이요? 그래요. 그래도 40년 같이 산 정이 있으니까. 순영이 손을 들어 연숙의 말을 끊습니다. 잠깐요. 연숙이 입을 다뭅니다. 최연숙 씨, 내가 뭘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네. 순영이 상대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눈빛이 차갑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미안해 한다고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왜 그 사람이 직접 안 와요? 왜 당신이 와요? 연숙의 표정이 살짝 굳어집니다. 그건 내가 수술 받을 때 그 사람 어디 있었는지 알아요? 당신이랑 발리에서 손잡고 해변 걷고 있었어요. 연숙의 눈이 흔들립니다. 그걸 어떻게 해? 당신이 모르는 게 맞네요. 순영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최연숙 씨, 그 사람이 당신한테 뭐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집이 숨막히다. 아내가 지겹다. 뭐 그랬겠죠. 순영이 연숙을 내려다봅니다. 근데 그건 그 사람 문제예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연숙이 입술을 깨뭅니다. 뭐가? 그리고 하나 더요. 순영이 가방을 어깨에 맵니다. 나한테 재호 씨 보내달라고요? 그 사람 당신 거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 거예요. 이혼은 내가 결정할 거예요. 당신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요. 그거 구별하세요. 순영이 돌아서서 걸어갑니다. 잠깐요. 연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부인 경고하는데요. 재호 씨 저한테 올 거예요. 결국은요. 순영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요? 그럼 가져가세요. 네. 40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10년 만나면서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 것 같네요. 순영이 쓸쓸하게 웃습니다. 자기한테 편한 쪽으로만 가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당신이 편하니까 당신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당신이 불편해지면 연숙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요. 나는 내 인생 살 테니까. 순영이 카페를 나섭니다. 문이 닫히고 연숙이 혼자 남습니다. 카페 밖. 순영이 깊은 숨을 내쉽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확인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10년 만났다고 직접 인정했네. 순영이 휴대폰을 가방에 넣습니다. 이제 증거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영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저 여자가 불쌍하기도 하네. 혼잣말을 합니다. 10년 만나고도 저 남자를 모르다니. 나는 40년 걸렸는데. 쓴웃음이 납니다. 하지만 마음은 의외로 가볍습니다. 이제 제사만 남았어. 순영이 걸음을 옮깁니다. 제사까지 일주일. 그날을 위해 마지막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어머니 3주기 제사 당일. 시댁 큰 집에 30여 명의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순영은 여느 때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고 40년간 해온 일입니다. 유진이 옆에서 도와주며 조용히 묻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늘 하실 거예요? 순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오늘이야. 떨리지 않으세요?
순영이 전을 뒤집으며 대답합니다. 떨리지. 근데 해야 해. 이 기회 아니면 못해. 유진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마워. 제사가 시작됩니다. 재호가 맏아들로서 제사를 주관합니다. 형제자매들이 차례로 절을 올립니다. 순영은 뒤편에 서서 지켜봅니다. 40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돌아가신 후에도 제사가 끝나고 음복이 시작됩니다. 거실에 친척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순영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멈춥니다. 30여 개의 눈이 순영을 바라봅니다. 재호가 눈살을 찌푸립니다. 뭔데? 나중에 얘기하지. 아니요. 지금 해야 해요. 순영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재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야, 정순영. 제사 자리에서 무슨 짓이야. 저도 이 자리가 아니면 안 됐어요. 40년간 이 집안 식구들 앞에서 밝혀야 할 게 있어서요. 순영이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냅니다. 테이블 위에 하나씩 놓습니다. 이게 뭐야? 재호의 큰형이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발리 리조트 사진, 해변에서 손잡고 걷는 사진, 10년치 여행 사진들. 형, 이 여자 누구야? 재호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구냐고. 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이건 순영이 담담하게 말합니다. 최연숙이라는 여자예요. 이 사람하고 10년 동안 만났어요. 제가 시어머니 병수발할 때부터요. 거실이 술렁입니다. 뭐라고? 10년? 재호가? 순영이 등기권리증을 꺼냅니다. 이건 강남 청담동 오피스텔 등기예요. 저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사준 거예요. 재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야, 정순영.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순영이 편지 초안을 들어 읽습니다. 내 진짜 인생은 당신과 시작됐다. 집은 그냥 의무일 뿐이야.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재호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게 재호의 큰 누나 이복자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85세의 노인이지만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황재호. 복자 여사가 재호에게 다가갑니다. 이게 사실이야? 누나, 이건 오해가. 찰싹. 복자 여사의 손이 재호의 뺨을 때립니다. 네가 사람이가. 재호가 뺨을 감싸며 비틀거립니다. 누나, 순영이가 어머니 10년 병수발했어. 니는 뭐 했어? 회사 일 바쁘다고 코빼기도 안 비쳤잖아. 복자 여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립니다. 이 집안 살림 40년 누가 했어? 순영이가 다 했어. 네 사업 망했을 때 친정 돈 끌어다 메워준 거 벌써 잊어버렸어. 누나, 진정하고. 진정? 내가 왜 진정해? 네가 진정해. 어머니 영정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복자 여사가 영정 사진을 가리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네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놨을 거야. 이 몹쓸 놈아. 재호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순영의 아들 준혁이 앞으로 나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아버지, 준혁아, 엄마가 수술 받을 때 여자랑 여행 가신 거예요? 진짜예요? 재호가 아들의 눈을 차마 마주하지 못합니다. 그건, 대답하세요. 진짜예요, 아니에요? 재호가 입을 다뭅니다. 침묵이 대답입니다.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유진이 시어머니 옆으로 다가가 손을 잡습니다. 순영이 유진의 손을 꼭 잡습니다. 순영이 입을 엽니다. 저는 40년간 이 집안 며느리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모두가 순영을 바라봅니다. 시어머니 병수발 10년 했습니다.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습니다. 남편 사업 어려울 때 제 친정 돈까지 끌어다 메웠습니다. 순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게 이겁니다. 제가 수술대 위에 있을 때 이 사람은 다른 여자랑 손잡고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재호가 고개를 듭니다. 순영아, 잠깐.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변호사는 이미 선임했어요. 서류 나오면 보내드릴게요. 순영이 봉투를 다시 챙깁니다. 오늘 제사 음식은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거예요. 내년부터는 다른 분이 해주셔야 합니다. 복자 여사가 순영에게 다가옵니다. 순영아. 네, 큰언니. 복자 여사가 순영의 손을 잡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합니다. 네가 40년 고생한 거 내가 다 안다. 우리 집안이 니한테 진 빚이 있어. 큰언니, 잘 살아라. 그게 복수야. 잘 먹고 잘 살아. 알았지? 순영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고맙습니다, 큰언니. 순영이 유진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뒤에서 재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순영아, 순영아. 순영이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섭니다. 밖은 맑은 가을 하늘입니다. 순영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끝났다. 유진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영이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오릅니다. 응, 괜찮아. 이제 진짜 괜찮아.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40년의 무게를 내려놓은 발걸음.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순영 씨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40년이라는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한 사람에게 바친 헌신, 그리고 그 끝에 마주한 배신.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68세의 이혼이라니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 그 나이에 새로 시작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포기하는 그 순간이 진짜 늦는 겁니다. 순영 씨는 68세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것이라는 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전에 정순영이라는 한 사람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계실 겁니다. 참고 살자. 이 나이에 어쩌겠어. 자식들 생각해서 참자. 그렇게 자신을 달래며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모든 분들께 이혼을 권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르고 각자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잘못했다면 그건 배우자의 책임입니다. 당신이 참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불행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순영 씨가 40년을 참은 건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자신의 꿈, 자신의 행복, 자신의 가치를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이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희생하고 한 사람만 행복한 결혼은 결혼이 아닙니다. 그건 착취입니다. 순영 씨의 남편 황재호 씨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집은 그냥 의무일 뿐이라고. 진짜 인생은 다른 여자와 시작됐다고.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시겠습니까? 40년을 바친 사람에게 당신은 의무였다고 말한 겁니다. 당신과의 삶은 진짜 인생이 아니었다고 말한 겁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을 위해 남은 인생을 바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순영 씨가 제사날 모든 것을 밝힌 건 복수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40년간 숨죽이고 살았던 정순영이라는 사람을 세상에 드러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시댁 큰언니 복자 여사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잘 살아라, 그게 복수야. 맞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신이 빛나는 겁니다. 배신한 사람이 나중에 후회하도록, 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닫도록,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진짜 복수입니다. 독자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참고 또 참으며 사시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행복한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존중받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이혼이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화가 답일 수도 있고 거리두기가 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신이 당신의 편이 되어주세요. 당신이 당신을 사랑해주세요.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살아주세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 그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는 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희생은 상대가 감사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희생은 상대가 존중할 때 보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희생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대에게는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영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68세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어떤 나이에도 자존감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 늦은 건 없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신 분들, 오늘도 참고 또 참으신 분들, 오늘도 눈물 삼키신 분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겁니다. 아니, 나아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힘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순영 씨처럼 40년을 참다가도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당신의 가능성을, 당신의 힘을, 당신의 내일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